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바짝룰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위험,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포장 해당 내용 살펴볼 차례죠. 바로 여러분 교재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이죠. 종합위험,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포장 어느 품목에 해당하냐 보자면은 마늘, 양배추 등 9개 품목, 이 9개 품목의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재파종 보장의 보험의 목적, 그리고 조기파종 보장의 보험의 목적,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재정식 보장의 보험의 목적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 자, 우리 원래는 재파종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마늘만 해당했는데 지금 무, 쪽파, 실파, 시금치, 메밀 들어왔다. 자, 여기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재정식 보장 마찬가지로 원래 양배추만 있었는데 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품목이 지금 재정식 보장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한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재파종 보장 마늘 내용은 우리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죠. 자,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하는 공식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마늘은 여기 나와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다 외우셔야 돼요.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10아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한 경우에 우리는 지금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1회 지급한다. 자, 여기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 다 아셔야 되고요. 자, 10아르 단위 중요하죠. 10아르는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자유자재로 환산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늘의 재파종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계산은 몇 프로예요? 35%죠. 자, 보험 가입 금액에 35%를 곱하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한 값을 지금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표준 출연 피해율은 마찬가지로 10아르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3만 주에서 출연 주수를 빼서 그 값을 3만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표준 출연 피해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얘네가 중요하죠. 얘네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품목 보시자면은 월동무, 쪽파, 실파, 노지시금치, 메밀 4가지 들어간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볼게요. 보상하는 재해로 자, 면적 피해율이에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한 번만 지급한다. 자, 보험금 계산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20%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0% 그리고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품목들의 재파종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의 면적 피해율은 피해를 입은 면적의 비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면적 피해율 산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조기파종 보장도 아주 특이한 내용인데 얘는 우리 2022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은 시험을 2024년도에 보는 거죠. 이미 2년 전에 추가가 된 내용이니까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지만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 위에 거보다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기파종 보장 특별약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이 해당을 합니다. 자, 먼저 재파종 보험금 있고요. 경작 불능 보험금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확 감소 보험금 다 3가지 있는데요. 자, 재파종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10아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그리고 10월 31일 이전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지금 우리는 조기파종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계산 어떻게 하냐? 아까 위에서는 35%였죠? 근데 조기파종은 10%가 줄어든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마늘의 일반적인 재파종 보장 보험금은 35%였는데 조기파종 보장 같은 경우에는 25%를 지금 우리는 보험금으로 준다. 이 두 가지 지금 수치 차이 있으니까 이 차이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남도종 마늘의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떻게 되냐? 자, 한지영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하는데요. 자,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금 우리는 조기파종 특약 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의 일정 비율, 우리 그동안 살펴본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일정 비율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암기하실 건데 이거는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기파종 보장특약의 수확 감소 보험금. 자, 보험금 지급 사유는 동일해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도 동일해요. 가피자죠. 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평수 및 평이다. 자, 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 보통약관 마찬가지로 품목 중요해요. 원래 양배추 1개 해당했는데 지금 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들어갔어요. 자, 얘네들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해로 자, 면적 피해율 나올 거예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을 한 경우에 지금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재정식 부장 보험금이다. 자, 얘네들의 보험금은 몇 프로냐? 보험 가입 금액의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로 지금 보험금을 드리고 있고요.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준 게 면적 피해율이다. 아까 위에서 본 뭐랑 똑같냐? 자, 위에서 본 얘랑 똑같죠? 자, 이 내용이랑 동일해요. 자, 여기서도 보험 가입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었고요. 재정식 보장도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구나. 자, 두 개 동일한 내용이니까 묶어서 여러분 암기하시면 쉽겠네요.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죠. 조기파종 특약, 마늘의 조기파종 특약 시 경작 불능 보험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서의 일정 비율이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일정 비율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한 값을 지금 우리는 조기파종 보장의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숫자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단순 암기했어요. 자, 아래서부터 위로 해가지고 25, 25, 28, 30, 32. 자, 이렇게 암기했는데 요 수치는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순 암기 사항은 제가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무조건 암기하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이번에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이랑 경작불능 보장 나와 있어요. 자, 8개 품목의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 공식 나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2차 1과목은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중요하다. 자, 아래 보시면은 경작불능 보장이랑 생산비 보장 각각 나와 있고요. 경작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우리 아주 여러 번 살펴봤어요. 자, 저는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금 계산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다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생산비 보장 볼게요. 생산비 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금 생산비 보장 보험금 지급됩니다. 자기네들 보험금 계산 어떻게 하냐?
기본 공식이죠. 값이자 공식으로 지금 우리는 보험금을 계산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여기에서의 일정 비율, 자, 여기서의 일정 비율이 요 내용이죠.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 불능 보험금의 일정 비율. 자, 수치 보자면은 기본 내용이네요.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눈 값, 그 일정 비율이랑 수치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시죠? 아, 특이한 내용 없구나.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 여기가 중요하죠. 10%랑 15%형은 단호박, 배추, 무, 대파, 시금치만 적용한다. 아, 그러니까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20이랑 30%, 40%만 적용 가능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고추랑 브로콜리인데 얘네만 왜 따로 나와 있냐? 아, 얘네들은 보험금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드리기 때문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랑 브로콜리 이 두 가지 품목만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계산 공식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 초과하면은 보험금 드리는 거고요. 자, 고추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충해가 없냐, 병충해가 있냐,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우리는 병충해가 있는 경우로 먼저 볼게요. 자, 병충해가 있는 경우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우리 아주 많이 살펴본 내용이죠. 자,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각각 해당하는 비율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뺄 거예요. 자, 공식 정리해보자면은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잔경 비병 마이너스 자기가 되겠네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고추에 병충해가 있는 경우 요거 한 개만 외워서 나머지를 응용을 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병충해가 없는 케이스는 여기 잔경 피병 마이너스 자기에서 이 병만 빼면 되겠네. 자, 볼까요? 잔경 피 마이너스 자기.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병충해가 있으면은 잔경피병 마이너스 자기라고 했는데 병충해가 없으면은 당연히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가 되는구나. 자, 병충해만 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브로콜리도 자, 브로콜리 병충해 보장 안 하죠? 그러면 병충해가 없으니까 자, 잔경피 마이너스 자기가 된다. 자, 똑같죠? 그러니까 요 고추에 병충해가 있는 케이스만 공식을 암기해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적용하면 된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고추는 보상하는 재해에 병충해가 포함된다.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기부담금은 자,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3%나 5%를 곱한 값을 우리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추랑 브로콜리의 자기부담금은 계약자가 3% 아니면 5% 중에서 선택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지금 이 자기부담금 바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추가 설명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고추 관련된 내용이죠. 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고추의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합계액을 우리는 보상액이라고 하는데 보상액을 뺀 값을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부담금은 지금 3% 아니면은 5%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자기부담 비율을 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우리는 자기부담금을 산출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추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전에 이 보험금 구하는 공식 뭐라 그랬어요? 자, 잔경피병이라고 그랬죠.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경과 비율이죠. 이 경과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냐? 그게 지금 주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경과 비율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냐, 수학기 중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지금 경과 비율을 산출하는 공식이 다른데요. 자, 아래 박스 보시면 지금 공식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 이거를 알파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케이스 이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눠주면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암기할 거 뭐냐? 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값이 얼마냐가 지금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자, 고추의 알파 값 얼마예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52.7%다. 자, 얘를 암기하셔야겠죠. 자, 고추의 알파 값은 52.7%예요. 자, 그리고 생장일수는 뭐냐? 표준 생장일수는 뭐냐?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의 또 두 번째 중요 포인트 뭐냐? 이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표준 생장일수는 정해진 값인데요. 100일로 한다. 자, 아래 여기 나와 있죠. 100일로 한다. 자, 그리고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1 마이너스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를 하면은 우리는 지금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과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2차 2과목에 나와 있던 내용이 지금 2차 1과목으로 왔네. 자, 요렇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잔경피병에서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자, 피해율은 피해 비율에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고추에서의 피해율 산출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손해 정도 비율이 뭐냐? 손해 정도 비율은 우리는 손해 정도로 주어지면은 그 구간에 있는 값을 손해 정도 비율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그게 뭔 내용이냐? 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바로 나와 있어요. 고추에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나와 있는데요. 손해 정도가 1에서 20%면은 우리는 손해 정도 비율을 20%로 적용할 거야. 자, 요렇게 여기 아래에 있는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 4번 보시면은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나와 있어요. 자, 별표 달고 얘도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라. 자, 고추는 각각의 병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뉘고요. 1등급은 우리는 70%로 인정할 거고 2등급은 50%, 3등급은 30%로 인정할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은 잔경피 병에서 병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있는 인정 비율 70%냐, 50%냐, 30%냐 얘를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병충해 이름 많지 않죠? 자, 암기하세요. 여기 있는 종류까지 싹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로콜리 마찬가지로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우리 고추랑 동일하게 구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과 비율 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났냐, 수학기 중에 사고가 났냐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여기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값이 고추랑 다릅니다. 자, 아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이 52.7%였는데요. 자, 브로콜리는 지금 몇 프로라고 나와 있냐?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 보시자면은 49.2%라고 한다. 자, 이거 수치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수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들어가시고, 두 번째, 자, 표준 생장일수 마찬가지로 사전에 설정된 값인데요. 아까 고추에서는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브로콜리는 며칠이냐? 130일이다. 자, 요렇게 정리. 자, 그리고 수학기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동일하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잔경 P. 자, 거기서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면적 피해 비율에 작물 피해율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요. 자, 아까 위에서 본 고추랑 다르죠? 고추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었는데, 자, 브로콜리는 지금 우리 면적 피해 비율에다가 작물 피해율을 곱해주네요. 자, 면적 피해 비율은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 되는 거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으로 산출을 하면 되고요. 작물 피해율이 특이하네. 작물 피해율은 피해 입은 면적 내에서 피해 송이수를 총 송이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피해 송이는 송이별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피해 인정 개수를 정한다. 자, 여기 아래, 자, 이걸로 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정 개수가 0, 그리고 50%형 피해는 0.5로 적용할 거고, 80%형 피해는 0.8을 피해 인정 개수로 적용을 할 거야. 자, 그리고 100%형 피해 입었어요. 전부 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 인정 개수는 1이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2차 2과목 파트에 나와 있던 내용이 우리 2차 1과목에 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난번 기본 이론 강의 때 2차 2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지. 자, 요 정도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작물 특정 그리고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랑 계산 공식 중요하고요. 자, 보험의 목적이 인삼이냐 해 가림 시설이냐에 따라서 지금 다르다. 자, 인삼 작물 같은 경우에 보험금 어떻게 주냐? 가피자 공식이에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지금 우리는 인삼의 보험금을 구하고요. 자, 피해율이 특이해요. 자, 피해율 평수 미평 아닙니다.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으로 우리는 인삼의 피해율을 산출한다. 인삼은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조금 틀리네요. 자, 피해율 구하는 공식 통째로 밑줄 치고, 특이한 거는 암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 케이스.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지급 보험금은 먼저 발생한 기발생 지급 보험금을 차감해서 계산하는구나. 자, 요 내용, 자, 여러분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설이죠. 시설은 보험금 계산 어떻게 하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이랑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같거나 보험 가입 금액이 클 때는, 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커요. 그러한 경우에는 작은 값이죠. 보험 가액을 한도로 지금 우리는 보험금을 계산한다. 자,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은 경우, 한마디로 일부 보험이 되는 거죠. 자, 일부 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우리는 비례 보상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하는 구조인데, 거기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을 곱해서 비례 보상으로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받장물 자기부담 비율 나와요. 자기부담 비율 어떻게 되냐 내용 보자면은 자,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첫 번째 나와 있죠.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자기부담 비율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10%, 15%, 20%, 30%, 40%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는데요. 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부담 비율이 특이하죠? 양배추는 10%가 없어요. 양배추는 15, 20, 30, 40%에서 한다. 자, 10%가 없네. 자, 여기 특이점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기부담 비율 선택 기준 어떻게 되냐? 자, 10%형이랑 15%형은 특이하니까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한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마찬가지로 원래 여기 순보험료의 100% 이하였는데 개정이 되었어요. 순보험료의 120% 미만으로 바뀌었구나. 자, 그리고 15%형은 조금 완화되죠.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 가입한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20, 30, 40%는 제한 없어요. 그냥 희망하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산비 보장 방식의 지금 자기부담 비율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때 선택한 비율로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메밀, 당근, 배추, 무, 쪽파, 실파, 양상추는 자, 20%, 30%, 40%로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지금 10이랑 15%가 없구나.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 생산비 보장 방식에 여기 있는 품목 중에서 자, 여기 있는 품목 중에서 지금 10%랑 15% 가능한 거. 자, 얘를 외워도 되겠죠. 자,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10%랑 15% 가능한 거는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 단, 고배, 고무, 시대. 자, 요 5개가 지금 자기부담 비율 10%랑 15% 가능하다. 자, 요렇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호박,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시금치, 대파, 단고배, 고무시대. 자, 얘네만 10%, 15% 가능하구나. 요렇게 역으로 여러분 편한 대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고추랑 브로콜리. 자, 얘네들은 지금 자기부담 비율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나 5%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자, 5%는 제한 없고 3%는 여기 있는 기준을 충족한 계약자만 선택 가능하다. 자,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 가입한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자,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계약자만 몇 프로? 3%형 자기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인삼 손해보장의 해가림 시설 자기부담금 나와 있어요.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기본적으로 손해액의 10%를 우리는 자기부담금으로 하는데 한도 적용을 받아요. 자, 최소 얼마? 최소 10만원. 그리고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는 인삼 해가림 시설 자기부담금이 결정되는구나. 자,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 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10만원 범위 안에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요. 자, 해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1사고 단위로 적용하는구나.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론까지만 지금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준 수확량이 뭐냐? 자, 우리 이미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겠죠. 자, 산출 방법 어떻게 되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바로 볼게요. 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정리하셔야겠죠? 자, 어떻게 구하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값을 b분의 c 적용시키면은 우리는 지금 밭작물의 평년 수확량 산출할 수 있다. 이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여러분 작물별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A가 뭐냐?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다. B는 표준 수확량이고 C는 가입하는 연도의 표준 수확량, 그리고 Y는 가입하는 횟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 동일한 내용이죠. 네, 차의 경우에는 위에 따라 구한 기준 평년 수확량에 수확 면적률을 곱한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냐? 자,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계약자가 수확량 조사를 시행했냐? 자, 무사고에서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냐?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자, 수확량 조사를 시행했어요. 그러면은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자, 무사고로 수확량 조사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비교해서 큰 값을 지금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정할 거야. 자, 동일한 내용이죠. 자, 차 품목이 조금 다르네요. 차는 환산 조사 수확량이랑 기준 평균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지금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할 거고, 자, 여기에서 환산 조사 수확량이 뭐냐? 자, 조사 수확량을 수확 면적률로 나눈 값이 환산 조사 수확량이다. 아, 용어가 조금 특이하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마찬가지로 무사고예요. 그러한 경우에 또 다르죠. 가입하는 연도의 표준 수확량이랑 기준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요. 그래서 큰 값에 1.1 곱하는구나. 아, 차는 조금 특이하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관련 문제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할 때 제가 설명 같이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이죠. 가입 수확량이 뭐냐? 자, 가입 수확량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이죠. 자,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사이. 자,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을 리나 동별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크게 밭작물 내용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출제 예상 문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